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장 수고 많으십니다. 네. 5페이지에 미로 권역 관련해서요. 네. 지금 미로 권역 중에서 통방아 정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숙박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또 사계절 숙박이 가능한데요. 지금 네네. 최근에 조성한 미로나 정원 돔형 방갈로가 지금 겨울철 여름철에는 지금 숙박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또 춥고해서 냉난방의 어떤 그 문제점이 처음부터 우려를 하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실은 그 어떤 펜션동으로 해서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방갈로로 변경을 한 이유도 모르겠고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그 변경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그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돼서 짓자마자 겨울을 못 나고 여름을 못 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서 이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거기 그 워크숍이 있어서 예. 거기 미로 정원에 가서 그 대표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고요. 네. 제가 한번 체험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예, 거기 예. 그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할 때 보면 그 어느 정도 한기나 네. 뜨거운 열을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그 이제 방갈로를 선택한 것 같은데 네. 제가 한번 저기 체험도 좀 해보고 어떤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하시고요. 네. 저 미로 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그 방갈로 내부 환경 정비 공사를 해서 이제 사계절 내내 숙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단지 이제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번 점검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이 지금 위험성이 있거든요. 미로 정원 예, 말씀하시죠? 미로 정원. 그래서 그거 입구 쪽을 어떻게 정비라든가 뭐 개선할 그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방안을. 지금 그 부분 조금 그 우리 그 시당의 경계를 찾아서 네. 그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할 필요성은 있고요. 그 안쪽에 들어가도 이제 많은 주차 공간은 확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고 외부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은 시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안으로 다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부분 조금 더 검토를 그리고 하도록 안쪽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구 관사 쪽이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관사를 철거를 하고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 안쪽에 있는 그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 주인하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분들하고 관광객이겠죠. 그분들하고 마찰이 계속 일어납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바깥쪽에 있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 주차가 바깥에 있으면 바깥에 대고 올 사람이 100명 중에서 몇 명이겠습니까? 네. 예.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드론 산업 관련해서요. 네. 드론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1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드론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네. 드론 그 국토부에서 하는 그 실정 도시 관련해 가지고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네. 어떤 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공모 사업에도 응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네. 다행이긴 한데 이미 뭐 춘천, 용월 등 다른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드론 테스트 베드라든가
그다음째 실증 공력이라든가 산학협력단 우리도 있지만 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하고 나란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쟁이 있는 그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8페이지입니다. 늘 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건데 소셜마켓 함성이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제 점점 영역을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전 지역을 전 구역을 대학로 전 구역을 어떤 그 소셜마켓 함성의 어떤 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쪽은 지역 특히 대학로에 거기가 대학로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대학로 맞습니다. 예, 거기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 강원대 삼척 캠퍼스랑 어떤 연결을 할 수 있는 방안, 학생들이랑 그리고 학생들이 주말에 집에 간다든가 여기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이 함성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가 강원대학교 삼척 그 산학협력단이 강원대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청년센터를 활용을 해서 이분들 대학생들을 최대한 많이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영동 알프스 완등 인증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그 2억 원 정도에서 지금 저기 별도로 인증 챌린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 순수하게 그 시비로 예. 삼척관광문화재단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총 사업비가 한 2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 사업비가. 예, 용역 그 보고서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예.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국도비 확보 방안도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죠? 공모 사업을 해서 예. 국도비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전부 다 200억 원 이게 시비로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니죠? 그거는 저 뭐 장후 저 장기적으로 단계별 추진하는 계획으로 해서 총 네. 사업비 200억 원 정도면 장기적이죠. 숙박이나 어떤 예. 저 인증센터나 이런 모든 네. 것을 갖춰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고 네네. 지금 이 용역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운영 부분을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좀 살펴보고 네.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산악인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삼척 지역도 그렇고 인근에도 그렇고 산악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악인들을 활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과 같이 이분들의 어떤 생활 인구를 이제 늘린다든가 이런 우리 시책이라든가 정책에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 내용 중에 대부분들이 이제 그쪽 그 백두대간 쪽으로 뭐 개발이라든가 그죠? 예, 그런 쪽인데 차질 없이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프로그램은 좋은데고 운영에 관한 부분과 그런 좀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그 점검한 후에 그 사업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아직까지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신 정정순 회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에서요. 총 사업비가 368억 9,500만 원이고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대형 사업으로서요. 위치는 지금 삼척시 근덕면 맹방리 일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행정구역상으로는 교갈인데 맹방리와 그 맹방 해수욕장 입구에 그 인접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은 이미 확정된 도시 계획인데 특히 근덕면 맹방리는 삼척시 어떤 맹방 관광지로 이미 관광개발 사업 용도로 도시 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청소년 해양교육원 부지가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 구역과 겹치는지 만약에 겹친다고 한다면 기존 관광지 계획과의 어떤 중첩 또는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사전 검토나 조성 계획 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지는 맹방 관광지 조성 계획상 그 가족 호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 해양 청소년 교육원이 만약에 건립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런 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고요. 거쳐야 되죠. 예. 예.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인데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에 그 상주 쪽에 그 교육원을 하나 오픈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오픈하다 보니까 어떤 그에 대한 운영에 대한 뭐 그 사업성이나 활용도나 이용도 이런 것들 조금 검토한 후에 사업을 해보자 이런 쪽으로 조금 뒤로 미루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네네. 좀 사업을 한번 영동권에 없으니까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자. 좀 강한 그렇게 의지를 계속 갖고 설득할 좀 예정입니다. 강한 예.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주시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중투 심사와 관련해서요 네. 사전 절차나 협의 일정은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직 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을 성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이 확보된 후에 예산이 타당성 확보된 조사 후에요? 용역 기간 중에 투자 심사나 이런 걸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의 핵심인 정부 예산 반영을 해서 해수부와의 협의나 또 방문 계획이 지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정 절차들이 적기에 완료되지 않으면 어떤 예산 반영의 차질이 또 생길 수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그 부분. 해양수산부에서는 저 조금 미온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네. 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도 하고 국회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반영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에 국비 3억 원을 지금 정부 예산 편성에 요청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지금 살짝 미루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조금 됐습니까? 미루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네. 처음에 이제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첫 단추를 조금 뒤로 미뤄서 하자 이런 자세고요. 저희들은 좀 빨리 좀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하는 요구를 만약 이제 하는 해양수산부의 그 저기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 기간이 2024년, 2028년 사이인데 이게 적기에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니까 계획된-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삼척 청소년 그 해양 교육원 건립 사업은요, 우리 전국 청소년 교육의 중심지로 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요, 사전 행정 절차부터 계획 조정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좀 사업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금 여기 저기 전략사업과로 오신 지 한 달 되셨나요? 예, 7월 1일자 발령입니다. 7월 1일자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중요한 의미에서 이 삼척 의료원 이전 대해서 우리 뭐 동료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 또한 전략사업과나 또 보건소 건강증진과에다 계속 어필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척의료원은 삼척시 유일의 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 도심 공동체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점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 의료원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되어서 3월에 이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기존 부지 적지 개발 방향이나 민간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될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철거와 동시에 개발이 착수되지 않으면은 그 공백 기간 동안 상권 공동화라든가 전통시장 침체 또 주민 불편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존 부지 적지 개발 방향은 언제 확정되는지 또 철거와 신축 간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로드맵이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그 삼척의료원 이전 적지 개발 방향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시개발법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요. 네. 개발하는 그런 그 기본 방향은 아파트 사하고 상업시설하고 주거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해서 이제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공모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주가 돼서 완료되는 그 사이에 그 지금 도유 그 건물하고 있는 그 부지 전체가 도유지입니다. 네. 예, 도유지에 대한 그 사용 승낙을 저희들이 받아야 그 다음 어떤 행정 행위를 할 수가 있어서 사용 승낙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에서는 아시겠지만 그 의료원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의료원 건물을 구 건물을 다 철거를 한 후에 그 나대지 상태로 해서 저희들하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철거하는 시기도 아마 2, 3개월 최소 2, 3개월 정도는 걸릴 거라 보고요. 네. 저희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는데 하나의 좀 그 문제점은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그 공공산후조리원 네. 저희들은 그 부지를 개발하려면 공공산후조리원 한 1,000평방미터 되는 그 부지를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그 이전 대책이 조금 지금 아직 그 완전하게 이제 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서 도하고 지금 협의를 조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지만요. 향후 계획을 보면은 민간 사업 시행자 지정이 2026년 2월까지로 지금 잡혀 있어서 네. 의료원 이전 시기가 연동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민간 제한 방식이라도 보다 좀 조기 지정할 수 있도록 일정을 좀 더 빨리 당길 계획은 없는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큰 공백기는 큰 그 부분이 없을 거라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그 이전을 하고 나서 신축하고 행정 절차 진행하는 그 과정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도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그 과정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또 준비 기간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래서 바로 이전이 철거가 되자마자 바로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죠. 예, 예. 물론 그렇지만 그 간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예. 삼척의료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제 현재 산부인과 소아과는 함께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만 현재 부지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은 산모와 신생아가 철거시나 신축할 때 만약에 빨리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공사 소음이라든가 분진, 진동 등에 노출되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의료원과 분리돼 원스톱 출산 돌봄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로 불리해진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원 신축 설계 시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면 왜 의료원 신축 설계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이거를 같이 넣지 못해 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만 이렇게 덩그러니 남게 되어 있는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이게 혹시 담당 실무부서의 어떤 실수인지 어떤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도와 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그 의료원 신축 설계 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왜 빠져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뭐 그 전에 그 과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마 의료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지금 그 삼척의료원은 의료시설만 지금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시에서 인구 소멸 지으러 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가 함께 해서 원스톱 시스템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 시설이 아니라서 이렇게 분리돼 있다. 이거는 제가 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삼척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 신축 설계시에 넣었더라면 이게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금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거나 계획에 반영될 의지가 있는지 명확히 좀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아서 도와 도의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좀 이전을 도와달라고 부탁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뭐 그들의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삼척시에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계획을 올리지 않아서 자기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화가 났지만 이건 그쪽에 또 그쪽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러면 이게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이전하기 위해서 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계획이 이전을 한다거나 이전을 하는 건지 신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임대로 가는 건지 빨리 이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 산후조리원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소 건강정진과하고 네네. 이제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의 이전은 우리 전략사업과잖아요. 내부적인 거는 이제 건강증진과이지만 이 이전 문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담당해야 할 거니까 도와 좀 어떻게 그 의논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행을 어떻게 빨리 좀 해볼 수는 없는지 도랑 얘기해봤습니까 이번?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도 담당 부서하고는 직접적으로 의사 교환을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대체 부지로 갈 것인지 신축할 이게 또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어떤 빈 건축물로 가서 거기다가 리본딩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돼야지만 도와 또 협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 동안에 계속 대체 부지를 찾거나 대안을 네.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부분 계속 어떤 부분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모 되시는 분들은 소아과가 산부인과 그 이전 새로 신축된 그 의료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또 너무 멀리 떨어지면 그렇게 안 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경을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이전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 예산 편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물론 도와 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사업비가 본 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본 예산, 시 본 예산 말씀하시죠? 네네네네. 그건 건강정진과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전 부분이니까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 전략사업에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원스톱 출산 케어 체계가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삼척의료원 이전은 단순한 병원 이전이 아니라 도심 기능과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권 공동화나 도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에 대한 부분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이거 알겠습니다. 빨리 도와 협의해 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찬 의원님. 과장님 6페이지 보면 드론 산업이 있어요. 네. 드론 산업은 아까 설명을 주셨으니까 서론 부분은 빼고 이게 우리 지역에 혹시 드론 업체들이 법인이나 등록돼 있는 업체가 혹시 현황이 알고 있습니까?
저 드론 교육원이 있는 걸 알고 있고 그 외 네.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론 협회에도 이렇게 등록을 하고 드론 법인체도 있고 이랬는데 이게 또 강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다가 이렇게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이렇게 사업을 위탁하는 뭐 이유는 특별하게 있어요? 지금 산업협력단에서 그 어떤 저 자격증 취득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어떤 그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드론 그 실증 도시라든지 이런 공모 사업도 좀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도 산업협력단에서 진행을 해주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과장님이 그런 관점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드론 산업이 산학협력단에도 있고 우리 뭐나 지역 업체도 있고 있으면은 공개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야지 이걸 그냥 산학협력단에다가 민간 위탁을 이렇게 주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거 공정성에도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이게 드론 산업이 이게 드론을 우리 지역에다가 발전시키고 드론 산업을 접목 각종 농업이든 이런데 뭐 산림이든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어디서 교육을 할 수 있는지 또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교육을 어떻게 하면은 취득을 많이 시킬 수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보면 업체가 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교육 자격증을 다 현장에서 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산업협력단에는 울진이나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예, 제가 이거 관련 내용 조금 더 네. 살펴보고 네. 또 우리 시 그 드론 협회도 있는데 드론 네. 협회도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장님. 드론 협회도 우리가 드론 협회가 기초적으로 드론 협회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드론 산업에 우리 지역에 맞는 드론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또한 또 드론 업체가 어떤 업체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공정하게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 시가 드론 산업을 위해서 목적이 뭔지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업체가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가 맡겨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위탁하는 것도 안정적이고 좋은 면도 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13페이지 과장님. 교육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 우리가 지역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참 교육발전 특구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정이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이 참 우리 중앙정부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인 교육, 학생을 선발 과정이나 과도하게 제한을 두면서도 지방 교육이 살아남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인서울 해야지만은 뭐 사대문이든 인서울 해야지만은 그나마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 자녀가 안심하다 좀 성공을 하지 않았겠나 하고 모든 부모들이 같은 심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 질 좋은 교육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때문에 아마 교육발전 특구가 지정을 받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게 좋은 정책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질 좋은 교육이 따라야지만은 우리 지역에 아마 우리 지역에서 일도 다니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질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끝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 차원에서
초, 중, 고 이렇게 대학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도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위탁 주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과장님,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즉 영유아부터 시작 교육 발전 특구 사업에 좀 포함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말씀을 드려요. 왜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들부터 시작해서 가장 그게 기초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초중고도 좋지만은 영유아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요. 이거는 기획예산실에 그 업무 협조를 해서 네네. 전달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네.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는지 어.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예, 지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네.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삼척의료원 이전 이후에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를 매 회의 때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지 자체가 삼척시에서는 메인 상권에 들어와 있는 부지고 그 자리를 그렇게 넓은 면적이 나올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잘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께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업, 그리고 또 시민이 모두 모여서 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동선,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이렇게 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딱 이거 하면 성공이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좀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삼척 시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태니까 우리 삼척의 미래를 보고 공공성이라든가 미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깊은 고민을 계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정라지구 도시 재생 사업 예. 같은 경우에 1단계 사업이 구 세강 엠텍에서 이제 공장 리노베이션 사업이 시작된 게 2019년부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7년째고요. 우리 그 정라 도시 재생 사업 말고 폐산업 시설 문화 재생 사업이 2014년부터 해서 지금 12년째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업이 예산도 무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유가 그 뭐가 이렇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규모가 조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또 사업비도 한꺼번에 그 마련을 하지 못해서 도시 재생 사업에 넣고 또 그 문화 재생 사업으로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1단계, 2단계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그 공간을 채우는 그 조형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워낙 그 대형 그런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예술 작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10년 넘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사업의 지연의 주 원인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셔갖고 지금 보면은 2026년 뭐 한 5월 6월 경에 지금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폐산업 시설은 26년 6월 준공 및 임시 운영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 1단계는 26년 5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준공되는 시기로 되어 있는데 네. 더 이상 늦춰지지는 않겠죠? 예, 저희들은 내년 6월에 임시 개장이라도 하는 그 일정으로 지금 그 공정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25년 그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보면은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및 투자 선도 지구에 공모 신청을 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는 해당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공모 관련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에너지 산업 융복합 단지 및 투자 선도 지구
그는 저 에너지과 보고 업무인 것 같고요. 아태 지역 클라우드 파크 조성. 예, 아태지역 크라우드 파크 조성은 지금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예. 지금 남부 발전하고 계속 그 MOU를 체결한 후에 어떤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계속 그 어떤 그 업무적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추진 상황에 관련돼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 그 산후조리원 관련돼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께 좀 마이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을 우리 보건소 쪽하고 협력을 하신다 하니까 보건소장님이 거기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 보건소의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산후조리원을 처음에 신축 건물 지었을 때 투자를 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그 관리는 지금 시비가 나가서 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르고 지금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공공산후조리원 처음 지을 때는 독일로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 요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저기 내용을 정리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자료 배포를 좀 해주시고 네, 함께 전략 사업과 같이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과장님 저기 드론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드론 협회라든가 드론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장이 우리 시민체육관에 있는 구장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예, 드론 협회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장의 처음 용도가 다목적 구장을 사용하기로 돼 있어 그쪽에 드론도 하면서 다목적 구장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다 운동장을 만들고 했거든요. 예, 최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지금 다니다 보면 이제 주민들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게 시설물을 설치가 고정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데 활용은 안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써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드론 협회라든가 드론에서 하시는 분들이 주 구장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써져 있는 것도 좀 이렇게 세워놓을 필요도 있고 하니까 한번 환경 정비를 한번 해보시고 다목적 구장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그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체육과 있을 때 그 부분 정리를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기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신태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김현미 농산지원팀장입니다. 김현철 원예특작팀장입니다. 김용호 농지팀장입니다. 농정과 보고는 총 16건에 주요 사업 14건, 신규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농정과 기구 및 인력은 농정기획 등 5개 팀장에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정과 총 예산액은 257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 복지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복지정책 추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업인 수당 지원 등 8개 분야의 사업비는 37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기초생활 시설 확충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 거점 조성 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농촌 관광 기반 사업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경영 지원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0개 분야에 3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마을 안전 편익 시설 확충 등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역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한 새농촌 우수마을 및 기업형 새농촌 우수마을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지원하여 노후화된 시설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 마을 소득 시설 개선을 통한 마을 소득 증대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를 적기에 유치하여 안정적 영농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계절 근로자 운영 및 숙소 리모델링 지원 등 2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사항은 MOU 성실 근로자 재입국 및 결혼 이민자 추천 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추진 현황은 2025년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접수 인원은 MOU 성실 근로자 7명, 결혼 이민자 332명, 총 339명이 신청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법무부에서 삼척시 배정 인원은 70인원과에 221명으로 최종 입국 인원은 67년과에 214명이 입국하여 현재 4명이 자진 출국하여 최종 배치 인원은 210명이 되겠습니다. 입국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치 농가에 대한 수시 현장 점검 및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농가 경영 안정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및 농업 정책 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 직불제 등 4개 사업에 총 66억 6,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추진 중입니다. 각종 직불금 및 농업 정책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농업 생산 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영농 자재 및 농기계 식량 작물 생산 기반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 및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에 사업비는 48억 7,600만 원입니다. 향후 농자재 공급 등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환경 친화적 농업 실천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기반 구축으로 청정 삼척 이미지 제고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농 자재 등 8개 분야에 사업비는 18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시설원예 생산시설 인프라 구축은 농업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등 5개 분야에 사업비는 10억 1,600만 원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조 고냉지 채소 안전 생산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고냉지 채소 병해충 방제 및 대체 작목 육성 지원으로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고냉지 싱싱 풋고추 육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4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13조 지역 특화 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작목 재배 면적 확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 작목 육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 특화 작목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조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 품질 유지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통 단계 구축 등 우수농산물 판로 개척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7개 분야 총 사업비는 9억 9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조기에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조 제21회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입니다. 매년 봄 3월에서 4월 삼척시 건덕명 상맹방리 일원에서
6.4헥타 규모로 추진하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 행사로 총 사업비는 5억 6,500만 원입니다. 금년 24만여 명의 관람객 방문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됐으며 현재 유채 종자 채종, 토지 임차 계약 및 퇴비 살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유채 종자 파종 등 2026년도에는 더욱더 알찬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한 운영비로 농지위원회 심의 등 사업비는 1억 4천만 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농지위원회 심의 운영 실적은 6월 기준 39회로 향후 적격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규 사업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지원 대상은 만 50세에서 70세 중 홀수연도 출생자로 지원 기준은 1인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13명 중 182명이 검진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지막 신규 사업인 농식품부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구매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즉 바우처를 가구 원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으로 지원 대상은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적격자가 되었습니다. 7월 현재 96가구에 280명이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 작목 재배단지 확대 조성에서요. 지금까지 조성된 특화 작목 재배단지는 주로 어느 지역의 어떤 작목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요. 하장 및 다른 지역에서 어떤 작목이 중심이 되었는지 농가 참여 규모는 어떤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지역 특화 작목이 거의 이제 하장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하장 쪽이요? 예, 하장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경사 지역이 심한 도계나 신기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초피나 네. 그다음에 드릅 같은 그런 작목이 되겠습니다. 하장 쪽이고 이제 도계 신기. 그 도계는 뭐 드룹이라든가 예, 예. 뭐 또 초피도 있고요. 초피 같은 거 신기는요? 신기도 마찬가지. 신기도 마찬가지. 예. 하장 쪽은요? 하장에는 지금 뭐 사과라든가 예, 다른 작물들이 있습니다. 드릅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명품 가원 기반 조성에서 신규 가원 조성 등 한 개수에 5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는데 예.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이제 그 사과 재배를 보시면 됩니다. 사과 재배로요. 예. 그럼 여기도 그러면 저기 하장 쪽입니까? 하장 쪽입니다. 네. 하장 쪽. 예. 이해가 됐고요. 신소득 전략 장목 지원에 5만 8천 주에 2억 원의 예산이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전략 작물은 어떤 것이고 몇 농가에 나눠준 것입니까? 전략 작물이 그게 이제 도계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계하고 이제 신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독약 신기지인데 그래 예, 예. 드룹하고 초피예요? 예, 드릅하고 예, 초피. 드릅하고 그래서 예, 초피입니까? 하장 도계 농협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독일 농협에서 예. 그 신소득 그 전략 그 네, 마찬가지. 장목 지원에 예. 거기에 이제 지역도 좀 표기해 주시고 뭐 드룹이라도 초피라든가 예. 또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예. 그러면 이제 특화 작목 생산 시설 등 15개소에 2,700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는데요. 이 시설들이 지금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고 있고 실제 농가 소득과 연결된 사례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토잡 시설이 뭐 별 다른 게 없고 저기 그냥 뭐 사과 시설이라든가 네.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시설들로요. 그러면 이게 지금 15개소에 2,700만 예산이 전부 사과 시설이란 예, 말입니까? 시설 묘목 모종 뭐 이런 걸 보시면 그리고 이제 삼척의 대표 작물 육성 발굴 및 지원에
40개소에 1억 5,4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현재 삼척시에서 대표 작물로 자리 잡은 품목은 무엇이고요? 앞으로 어떤 작목을 중점적으로 키울 계획이신지 뭐 구체적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대표작물 육성 사업을 2022년도인가 용역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노동 저투입 장목 해갖고 이제 두릅하고 덜개가 나왔고요. 두릅하고 들게요. 그다음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 품목에 이제 사과, 딸기, 양채류가 나왔습니다. 사과, 딸기, 양치류요. 그래서 지금 그 대표 작목을 중점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과, 딸기, 양채류로 이렇게 한 걸 우리가 지금 또 이거를 중점으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발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농가 예. 소득도 충분히 있다고 예, 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사업이 주요 장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부분을 뒷받침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역 특화 사업은 그 지역의 어떤 신소득 전략 장목을 정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으로 인해서요. 예산 지원 및 장목 선정부터 판로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략으로 농가 소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산 지원도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사업이요. 건강 검진 대상자가 만 50세에서 70세 중 홀수 연도 출생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 농업인들은 갈수록 이제 고령 여성 농업인들이 많은데 검진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보완책이나 그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지금 올 같은 데는 지금 골수연도인데 네, 이게 좀 내년에 짝수 그렇겠죠. 하기 네네. 때문에 그 어떤 누락되는 뭐 이런 여성 농업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세 이상 저 여성 농업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네. 어떤 이제 이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농식품에서 한계는 있죠. 내려오는 네네. 한계는 있다는 거 아는데 혹시나 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예.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원 기준은 지금 1인당 22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고 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검진 이후 건강 문제 발견 시에 치료나 상담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연계 계획은 마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그 검진해 가지고 만약에 뭐 다른 질환이 나오면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지원하는 건 없고요. 본인들이 일단은 그 자료를 그런데 이제 들여서 하고, 여성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을 할지라도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시비가 조금 지원되더라도 매칭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되든 안 되든 한번 추진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좀 특수 건강 검진 사업도 원래는 자부담이 한 10% 있습니다. 10%인데 네네. 저희가 이제 11호 예산을 세워서 네네. 농가 이제 자부담이 없이 이제 예, 전체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지금 이제 우리 농정가에서 그런 부분들 조금씩 지금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으로 인해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 사업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진 영역 범위는 현재 근골격계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몇 개 영역 범위에서 검진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보통 이게 지금 항목이 많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뭐 뭐 농약 골절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예예예 그리고 이제 뭐 농약 중독이라든가 맞습니다. 한 몇 개 범위 한 10개 범위 정도 되나요? 예, 낙상도 있고 낙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온열, 스트레스, 그다음에 폐질환, 분진에 따른 폐질환, 뭐 이런 폐질환. 거, 예, 여러 가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보니까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이렇게 나와서 영역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또 다양하게 지금 돼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경북 안동 등에서 일부 지역에서는요 건강 검진과 함께 농작업 보조 장비나 안전용품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우리 시도 이러한 연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여성 농업인들에게도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하는 것도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연계 사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농기계 같은 경우 이제 소형 농기계 같은 게 3개 종류인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성 농업인들에게 복지 바우처 지원 네, 복지 하는 바우처도 것도 있지 있고.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이 220농가 1억 600만 원 지원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던 그 이제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소형 소농기계, 예, 예. 소농기계. 예. 그리고 이제 여성 농업인 예방 접종 같은 것도 예, 맞습니다. 되어 있어서 우리 시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북 안동에서는 이제 이게 건강 검진 후 이제 같은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부탁드리고 여성 농업인의 건강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촌의 어떤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검진 사업이 검진 이후 치료 지원이나 농작업 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실질적인 후속 조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한 가지만 할게요. 신소득 장목에서 그 초피 묘목을 그 지원받지 못한 농가가 많았는데 예. 특히 저 가시없는 초피 있죠. 그 묘목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 예. 지금 그 신소득 작물의 초피는 여기 지금 지원한 초피는 예. 지금 도계하고 신기 지역에 지금 그 지금 올해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올해 받아봤는데 그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와서 지금 올해는 지금 지원을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예. 지원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예, 정현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철 의원입니다. 그 7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뭐 숙소 리모델링이나 임차료 지원, 뭐 고용주 인권 교육, 뭐 구국약품 지원 등 이런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다른 시군 대비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은 많아요. 맞는데, 근데 저 기초적인 사실 숙소조차 이제 확보하지 못한 채 지금 그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계절 근로자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숙사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삼척시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나 어민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숙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다른 시군 대비 우리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또 기숙사는 물론이지만 한국어 교육, 뭐 생활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어떤 그 지원 정책이 함께 이제 우리가 한번 선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할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물다가는 뭐 일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또 공동체로도 생각을 해야지 우리 농업 지역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그 고민을 하셔갖고 제가 저번에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또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기숙사 의원님 그 작년 재정연에 저희가 이제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장전리에 예. 그 땅을 이제 매입하려고 의회 뭐 성인도 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의견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봤었거든요. 들어봤는데 기숙사 그 주변 농가들이 또 그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밤 같은 경우에 뭐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때 설문조사도 한번 했댔습니다. 하여튼 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깊이 고민할 필요성도 있고 하여튼 뭐 농업 관련해 갖고 삼척시에서 사실 지원이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농자재라든지 시설비라든지 뭐 임차료라든지 뭐 택배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더 진짜 50%가 아닌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모범을 한번 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모든 어떤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떨어졌다 해갖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든 예비비를 보완을 해서 그 신청한 농가들은 웬만하면 예산이 뭐 소진됐다고 또 이제 내연으로 또 미루지 말고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찾아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과장님 우리 또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그분들을 잘 모시는 게 우리 시의 품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되고 농업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데 청년 농들이 이제 유입을 해야지만이 농촌이 살 수 있고 이런 청년 농들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라든가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제가 지금 일례로 귀농 귀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년 농업인 거기 이제 용자 사업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뭐 주택 개보수라든가 이런 사업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들도 지금 있거든요. 본 의원이 이제 청년 농들에 대한 그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청년 농들이 유입이 된 뭐 경우라든가 사례가 있나요? 아직까지 그거는 지금 파악을 그럼 못했습니다. 조례를 하나만 하네요. 저희가 조만간에 네. 저희가 뭐 조례를 그 심도 있게 고민해서 만들어갈 조례를 제정을 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요.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농업 생산 기반 확충 관련해서요. 우리가 지금 이 농업이란 것은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어떤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비 확보가 지연되는 그런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고 사후에 국비 정산하는 방식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사후 검토는 안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가뭄이나 그다음에 재해 대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지난번에 폭염이나 그다음에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라고 네. 일단 시비를 확보를 해서 갑자기 빨리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예, 맞습니다. 질의를 그런데 해본 국비는 겁니다. 이제 따로 저희가 지금 도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가뭄 장비를 이제 저희가 확정을 내려보냈는데 네. 후순위자들이 있거든요. 예.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도에다 지금 예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비가 와서 지금 도에서 내려올지 않을지 문제는 아니죠. 잘 된 거지. 아무튼 비가 왔다 하더라도 가뭄이란 것은 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해드렸더니만 비가 오니까 또 포기한다고 또 이렇게 포기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렇습니다. 많으죠.
그래서 이번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어떤 부서 간의 혼란도 좀 있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그 농정과 쪽은 사정 관리 측면에서는 별로 업무가 지금 현재 뭐 네. 그 가뭄 쪽에서만 이제 좀 약간 좀 없는 것 같고요. 사후 관리 쪽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건설과 그 기반 조성계 쪽으로 민원이 집중화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아마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감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그런 부분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기반 쪽은 저희가 사실 뭐 토목 쪽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다르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게요. 일단은 그 재해가 오기 전에 이제 문자라든가 네. 이런 걸 지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제가 뭐 지난번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800개 시군 중에서 네. 지금 저기 농정과에서 지금 기반 업무를 하는 데는 5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13군데는 지금 저기 좀 하자.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그 뭐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력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환경 친화형 농업 실천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그 친환경 인증 농가 비율하고 향후 확대 계획이 혹시 갖고 계시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율은 지금 한 300 한 70이나 80헥타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뭐 확대를 더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되나요? 지금 친환경을 확대를 하려 그래도 네. 이 농가들이 사실상 친환경이 사실 뭐 농약 안 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요즘 뭐 친환경이 실질적으로 농약을 최소화하는 것이 친환경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농약 전혀 네. 안 사용하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약 안 사용하는 게 이제 뭐 탭이나 이런 거 넣는 게 예. 이제 유기농이고 예, 그다음에 화학 비료 이런 게 또 사용하면 또 무농약인데 네, 저희가 지금 장려금도 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장려를 하지만은 그 상당히 지금 쉽지는 않죠. 면적을 확대하는 데는 좀 예,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컬 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온라인 그 판매 등 그 유통 다각화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유통에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방침이 있나요? 로컬 푸드는 지금 뭐였는데 아시다시피 네. 저희가 그 솔비치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예, 거기 매장에도 했는데 그 사실 지금은 지금 안 하지만은 네, 거기 하려면은 계속 일정하게 이제 우리 농산물이 나와갖고 계속 이제 거기다 이제 꾸준하게 대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다른 업체에서 거기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는데 보니까 지역 지금- 농산물이 지금 예. 없어서 여기 뭐 태백이나 예, 뭐 속초, 양양 이런 물건을 지금 예. 거기다가 채워. 거기에서 이제 조달을 하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지역 특화 장목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뭐 지역 특화 장목을 브랜드화하고 팔로 뭐 개척이라든가 이런 지원 계획은 있으신지 브랜드화를 지금 뭐 특별한 브랜드화를 특별히 뭐 삼척이면 뭐 지역 특화 장목 중에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지금 제일 그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나는 거 말고요.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삼척 이러면 뭐가 있다고 봅니까?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브랜드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뭐 농가들이 갑자기 이제 지금 뭐 필요한 게 지금 뭐 대체 장목 뭐 사과라든가 네, 이런 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른 지금 그 나중에 다른 걸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까? 네. 네. 그 팔로 개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팔로 개척을 위해서 시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팔로 개척을 위해서 같이 함께 농민들과 노력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소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의원입니다. 2년 전 얘기 좀 꺼내려고요. 지금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대출을 받거나 원채무자가 아닌데 연대 보증에 의해 가지고 채무자가 된 사람, 네. 이런 사람들 이제 지금 좀 선량한 채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금 탕감도 하려고 하잖아요. 탕감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삼척시에도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지금 있습니다. 농업소득기금에 의해 가지고 예. 원채무자가 아닌데 연대 보증을 썼다가 원채무자가 연락도 안 되고 이러니까 다시 늘어난 빚을 떠안아 가지고 채무자가 된 사람들. 그래서 또 이자가 늘어났고,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걸 며칠 전부터 계속 조례하고 규칙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삼척시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최소한 뭐 원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원금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원채무자가 아니었다면은 그 농업을 지금은 이제 뭐 꽤 오래돼서 조금 벌어서 뭐 농업이 좀 활성화됐다. 그분이 좀 농업 소득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좀 여기 규칙을 보니까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만 좀 잘 그거 되면은 심의위원회에서도 뭐 이자를 뭐 면제한다든가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든지, 그래서 규칙이니까 시장이 지평부에서 직접 상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해서라도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농업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다가 올려가지고 좀 면제할 수 있는 건 좀 면제해주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이것 때문에 선량한 거예요. 이자를 못 내가지고 내가 돈 한 푼 쓰지도 않았는데 이자를 내주다가 지금 이자를 막 밀려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지금 의원님 장현 재장위원님과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를 통해 갖고 이제 자문도 받았습니다. 예. 받아갖고 이제 금년에 지금 그걸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업소득기금이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막 넘어온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30년, 40년 지금 넘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소득기금을 저희가 이제 1년에 이제 두 번 정도 이제 엄연히 신청 받는데, 사실 지금은 보조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신청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그 사문화돼 있는 꼴이잖아요. 네. 거의 뭐 기금도 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그 기금 이제 기간이 끝나서 제가 이제 폐지를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체납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연장을 해서 이제 다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나 뭐 이런 걸 개정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게. 안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거기 강원도 그 농어촌 진흥기금이랑 이 사업이 또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만간에 체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하고 이 기금은 아마도 폐지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금년 안에 기대해도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효전 의원인데 12페이지에 13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12페이지 보면 우리 고냉지 채소들이에요, 그죠?
고냉지 채소 우리 하장면 같은 경우는 하장면 가니까 과장님 통배추를 한 포기도 안 심어요. 통배추를 요새 이 배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통배추를 거의 안 심어요. 배추가 이렇게 보이는 데 가보면 전부 다 싼 배추예요. 지금은 양배추로 지금 많이 하고. 아니 그러니까 양배추는 예. 온도에 좀 강하잖아 그래도요. 예. 배추보다는 고온에 30도씩 넘어가면 고온의 양배추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견뎌내는데 이게 통배추, 싼 배추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통배추는 거의 안 해요 지금 현재 가보면. 그래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냉지에 이제 고냉지 사업이 참 고냉지가 옛말이 되는 것 같아요. 기온이 많이 상승해서 가보면은 양배추나 아니면은 샐러리 이런 부분 또 풋고추, 아삭이라면 청양 그리고 대체 산업 소득으로 이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데 이게 하장도 지금 대체 작목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수는 어때요? 지금 수수도 지금 많이 조금 보급이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수수는 지금 알다시피 거기 갈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갈전에 많대요. 네. 갈전에 가면 갈전 그 경로당 부근으로 해서 갈전에 많이 좀 가는데 그 수수 탈고 전용 그거 탈곡기도 그 갈전에 한 대 보급이 됐죠. 예, 예.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고냉지에 풋고추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전에 이렇게 작목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연작으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고냉지 그 농약들을 살포하고 그리고 화학 비료를 많이 살포해서 토양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토양을 복원하겠다고 지금 농정과의 과장님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복원하나요? 지금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지금 네. 연작 피해 지역 그 토양 미생물 제재라고 예, 그걸 지금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서부지소에서 유행 미생물 만드는 거 그거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 그 어디서 와요? 그 이제 농가들이 따로 이제 그 구입하는 겁니다. 농가들이 직접 구입을 예, 하나요? 예, 예. 그러면은 실효성이 조금 낮은 것 같고. 그 농가들이 이제는 예, 연작으로 인해 갖고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 힘들거든요. 네. 근데 대체 작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통배추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한 하정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1,200헥타 정도였는데 지금 하면 한 400, 한 500헥타도 지금 안 거의 없어요. 예, 예, 아주 높은 지역 예. 외에는 이렇게 하장 번천리부터 시작해서 갈전 쪽으로 내려가면서 낮은 지역은 아예 통배추가 없어요. 그래 그 정도로 지금 기후에 많이 이렇게 바로 옆에 보면은 특화작물 우리 전번에 한번 우리 과장님께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게 사과가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사과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과에 대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지원이 됐고 또 누락한 농가는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올해 지금 계획이 지금 한 2헥타고요. 2헥타르. 예, 예. 그 지금 확정한 게 지금 한 16농가 정도. 작년에 이제 2월 해갖고 넘어온 농가가 한 4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지원한 게 한 3억 2천 정도. 예, 이렇게 그러면은 3억 2천 정도로 했으면은 2헥타르 정도 되면 그거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원한 게 신청 들어간 거는 제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예, 예. 근데 이게 뿐 아니고 농가에서 듣기로 과장님 예. 하장의 농가에 가면 아이고 신청을 했는데 약 한 25% 정도 보조를 받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전년도까지 계속해서 50%를 보조하고 자부담을 50%를 부담을 했는데 시설비도. 그래서 올해는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만약에 올해 만약에 25%든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희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예산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농가들이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 그 해주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예산 비례해갖고 이제 그 면적을 자르다 보니까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20%는 25%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예산 내에 지원하는 그 사과에 대해서는 예. 그 시설에 대해서는 50%가 됩니까? 예, 네,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왜냐 그러면은 지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장 쪽이 많은데 네. 지금은 이제 이 밑에 동네 있지 않습니까? 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 지금 사과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지역은 예.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꼭 하장만 사과 보조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그 아래 동네에 이제 그 이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도란 그 면적대로 다 못 해드리고 거기 이제 과장님 한 가지 제안 드리면 네. 예산 대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 소득 기금이라고 있거든요. 예. 약 한 13억 약 이렇게 있는데 농업 소득 기금은 사용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 갖고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지원해 주려는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광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소득 기금입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소득 기금을 보면 생산 기반을 이게 농가 소득을 위해서 생산 기반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적절하게 이렇게 보면 농업 소득 기금을 우리 시는 기금 사용이 상당히 인색해요. 보면 다른 기금도 우리가 8개 기금 있는데 기금 사용을 1년에 이렇게 한번 쭉 보면 기금 사용이 상당히 인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뭐 기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농업 소득 기금에 대해서 이런 기금을 적절하게 막 뭐 많이는 몰라도 막 1, 2억, 2, 3억 정도는 우리 농가의 예산을 긴밀하게 확보를 못했을 때 이럴 때 농업소득기금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듯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그 소득 기금이 네, 소규모 농가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기금이다 보니까 소유농지 1헥타 미만, 그다음에 그리고 소칠두. 그러니까 규정에 네네. 맞게 네. 규정에 어긋나서 지원하라는 건 아니잖아. 규정에 맞다면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기금 사업을 1년 동안 금고에다 넣어놓으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게 기금이잖아, 그죠? 네. 그리고 나머지 추가 한 가지는 드릅은 뭐 이미 알려졌고 초피는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초피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게 가격도 꾸준하고 이게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이게 소득의 그 농작물 소득 외 사업으로 많이 이렇게 소득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으로 지금 뭐 지속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농촌에서 이렇게 크고 자라 보면 지속적으로 초피는 한 해도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피 같은 거는 이게 밭드렁이나 이런데 아니면은 계곡, 미로나 아니면은 신기 이쪽 이런 지역에도 이렇게 휴경지라든가 이런 지역에도 이게 초피나무가 아주 크게 이렇게 높이 자라지 않고 그렇게 적당하게 자라서 초피 따기도 씨 따기도 좋고 아니면은 초피
수익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령화 시대에 참 일손은 많이 줄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노동력이 최소화 들어가는 들깨라든가 아니면은 드릅이라든가 초피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관리기 있잖아요. 농기계. 네. 농기계도 지원할 때 관리기 소형 관리기는 어느 정도 농가에 제가 봐서는 많이 거의가 보급이 됐는데 좀 트랙터나 이항기 트랙터 조금 마력수가 높은 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다른 농기계에서 조금 절감하고 이렇게 트랙터에서 좀 자부담이 많은 이런 부분의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높여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점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내년에 우리 예산 세울 때 네네. 좀 확보를 해서 네네. 소형 농기계보다가 네. 대형 쪽에 네. 지원이 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요번에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거기 이번 기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이렇게 요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요 내용 정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또 같이 협의해서 관정 정비나 양수장 설치, 저수시 약충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부분을 적극 협조해서 내년도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많이 방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 제 앞쪽에 보면 농업 복지 정책에서 보면 여성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준 것 같아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에 2개소였는데 건덕하고 화장 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 보시면은 이제 그 영유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이 지금 폐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건덕만 지금 그래서 그래요. 네. 사업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 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